저희가 재산관계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사실은 사전에 자료가 제출돼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증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핵심 내용인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을 때 청문회장에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청문회장에서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 6월 16일에 처음으로 후보자께서 페이스북에 입장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서 수익과 지출 차이가 딱 봐도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고한 내역을 보더라도 공식 수입 외에 2배 이상의 지출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해명이 조금 더 자세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세비와 기타 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썼다. 이렇게 글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엔 저도 그렇고, 기타 소득인가 보다. 기타 소득이란 건 그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출판기념회 현금이라든지, 사실 출판기념회가 제일 큰 금액인데 지금 보니까 또 배우자의 어떤 처갓집에서의 지원 같은 내용이 하나도 제일 큰 부분이 빠지고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3일 뒤인 6월 19일에 언론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 더 금액의 차이가 또 명확해졌을 텐데 그때는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2개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배우자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가 지금 그러니까 뭐 차치하고더라도 대략 5, 6억 정도의 지금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돈들이 있는 건데요. 그 돈에 대해서 해명이 지금 이제 와서 여기 청문회장에 와서 또 이제는 장모님으로부터 지원한 금액이 2억 원이나 됐다라고 하니까 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해명이 자꾸 바뀌면은 가뜩이나 현금이고 무슨 공식적인 입금 계좌나 이런 걸로 확인도 안 되는데 자료도 제출 안 되고 청문회에서 직접 해명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팩트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소명됐다고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배우자가 어머니로부터 2억 원 정도를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는 되어 있는 건가요? 사실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이제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과정에서 총액이 제법 돼서 그에 대해서 증여세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직전에 처리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발견해서 처리를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저렇게 손을 좀 벌렸다 하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배우자의 수입원에서 뭐 후보자님의 그 무슨 추징금을 변제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돈이 섞인 건 없이 그냥 배우자 계좌로 돈이 들어와서 쓰인 겁니까? 제가 제 세비가 아직 보셨다시피 뭐 매달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다 잘라서 들어가는 시기여서 그리고 이제 목돈이 생기면 갚고 나머지는 분납하는 시기여서 그걸로 다 추징금에 썼기 때문에 아마 저는 남은 돈을 갖고 생활을 하는 것을 빡빡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이제 모자라서 생활비를 이렇게 요청한 지원을 받은 것이어서 거기서 무슨 추징을 받고 이런 건 증여세 없습니다. 납부는 언제 얼마를 했는지 여쭤볼 수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2억 원 정도 중에 1억 원 정도는 계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항상 좀 말씀은 제가 믿는데요. 내역이 그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거든요. 계좌번호 다 가리고 지금 현재 의혹이 불거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불거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건 무리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모르는 소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 금액의 계좌번호 다 지우고 액수만 확인되고 입금자 이름조차도 다 지워도 입금 내역은 좀 추려서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로,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사이에 저 입금 계좌가 송금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있던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당사자들이 다른 이유로 이것은 좀 불편하다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 부분 송금으로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방식으로 최대한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1억 원이라는 말이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얘기하지만 현금을 막 5천만 원, 1억 원씩 집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 현금이 있으면 사실은 뭐 이자가 붙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현금 보관할 때 좀 누가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액수는 당연히 보관이 가능한데 근데 이 현금 부분 중에서 현금 1억 원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장모님께서 배우자께 현금을 그것은 현금을 따로 전달했다는 뜻입니까? 저희 장모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축의금을 처음에 전달해서 그냥 가지고 계셨던 것도 있고 저희 장인어른이 또 돌아가셔서 부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예전에 시장에서 장사를 오래 하셔서 저거 사실 잘 몰랐는데 시장 장사를 오래 하셔서 그런 것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현금을 두고 이런 것이 뭐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1억 정도는 그러면 한 번에 전달이 된 것이죠? 그건 당연히 아니죠. 어느 정도씩 전달이 된 것이죠? 아니 지금 5년 동안에 걸친 거 아닙니까? 네네. 5년이니까 그러니까 대략 어느 한 달에 해봐야 네. 많으면 뭐 몇백 이런 식이었겠죠. 네, 실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로 송금하면 되는데 현금을 쌓아두고 쓴다는 것 자체가 자금원에 있어서 좀 보통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장모님 한 할머님 이제 80 넘은 분에 그걸 가지고 저한테 여쭤보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들 유학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배우자께서 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이미 소명 방법으로 소명 방법을 제가 듣고 나서 말씀- 제가 반론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지금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딱 코넬대 입학 자금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한 몇천만 원 다니지 않습니까? 학비를 내는 것이.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뭔가 달러를 바꿔서 들고 가거나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송금이죠. 예, 무조건 송금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받은 자료를 보면 뭐가 오류가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왔냐면 아드님의 외국한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준 쪽과 받은 쪽이 전부 다 나올 수가 있고 실제 아드님 계좌만 보더라도 바로 예를 들어 복사해서 그건 가릴 거 다 이겁니다. 가리고 저로부터 송금된 아들에 대한 외국한 신고 내역이 없다는 아마 그 확인서를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드님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니까 그 전 제가 배우자로부터 보낸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래도 지금 인사청문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애 엄마가 그 보낸 아이한테 보낸 것은 계좌에 찍혀 있는 것도 그럼 확실한데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이때까지? 애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그거를 아니, 보내달라고 아드님한테 할 여쭤볼 만한 수 처지는 있잖아요. 아드님한테. 아닙니다. 네. 아드님에게 말씀을 해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 아이는 이번에 인턴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주변에 뭐 이러저런 뭐 기자 뭐 등등등등 때문에 한 100여 명씩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메일을 보내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미안한 형편입니다. 아드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네, 그 부분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추정컨대 그 애엄마가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FM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만한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제가 이거를 계좌를 공개해 주시오라고 전할 입장에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주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제가 질문할 거 많은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방금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인사청문회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와 아들 유학비 관련해서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전 배우자한테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해도 모자랄 판에 전화해가지고 잘 키워준 건 고마운데 애 유학비 어떻게 보낸지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배우자도 이 TV를 통해서 청문회 장소를 보고 있었는데 계속 전 배우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들 문제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 속에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규명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 시간까지
후보자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저는 굉장히 좀 정치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소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배우자가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후보자한테는 말도 못하고 친정에 연락해가지고 생활비를 좀 받았답니다. 사실 한 사람의 가정으로서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장소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야기했냐. 과거 언론 보도에서 당신 배우자가 친정에 생활비 받은 거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냐. 지금 얘기하니까 답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도 야당의 주장에도 청문 정국이기 때문에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없고 생활비 내용에 대해서 나왔고 심지어 방금 전에는 증여세까지 납부했다.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어서 그것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한 거 엄마하고 딸 간의 사이에 있었던 거래 내역까지 이름 지우고 금액 지우고 보내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현금의 융통 문제, 당신이 장롱에다 몇 억을 넣어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겠는데요. 세상을 선과 악으로, 그리고 저는 뭐든지 이런 하나까지라도 증명해야 되는 그 사정정국, 검사의 시각으로 봐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국무총리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그 생활비 문제, 그 가정사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의 논란을 사실상 없는 사실로 덮어 씌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는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해당 부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엄마한테 딸이 요청해서 받은 것까지 증명한다 그러면 저는 저희 원실을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제 입장을 받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 문제 하나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